혹은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로서 제대로 정착을 못할까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텃세를 부릴까, 고구마 같은 가슴을 뻥 하고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지원금도 받으면서 전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정을 불태웠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1차를 합격하기도 했고 평소에 금융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의 업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종종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 업에 대한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을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체로서, 업으로서의 전망,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다들 왜 선택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희애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금융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우리 식구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료조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서 정보 전달을 해드려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자격증을 갖고 공신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한 다음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는 다르지 않을까?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연락을 받았었어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애님 함께 응원할게요. 함께 자격증 취득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도 진짜 많고, 저는 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치킨집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더 많은 시대다, 이런 기사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그렇고, 관련된 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생존의 문제인 거니까요. 일단 현재 저는 지난해에 1차 시험을 합격한 상황이고, 이제 올해는 2차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제발 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인중개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직업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도 한 40대 정도이고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 보태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이거 20대, 30대 젊은 사람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험장에 가보니까 제 또래가 꽤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려 보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닌 게,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응시를 한 사람들이 역대 최다였고, 2030,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친 사람들이 또 역대의 최다 비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가봐도 예전에는 거의 다 우리 엄마 아빠 또래의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 또래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청년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풍경들도 진귀한 풍경이 아니라 좀 흔한 사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인중개사 준비생으로서 전망이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나요? 혹은 걱정이 있으셨나요? 저랑 같이 자격증을 준비하셨던 분들,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셨지만 아직 업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일단 따기 전에는 당연히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또 동시에 근데 내가 이 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이 적어서 수입이 적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따라올 것 같아요. 조금 한 걸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 업을 봤을 때 부동산 중개,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업이 전망이 무조건 좋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이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중개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계속 이 시대에 맞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리 설문조사를 했죠.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면 혹은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정말 독보적으로 1위가 수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돈인 거죠. 결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을 하면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도 나의 책임이고 수익이 나도 나의 책임인 거잖아요. 나의 삶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를 따르는 답변들도 다 맞는 얘기예요. 청년 공인중개사로서 제대로 정착을 못할까봐 라는 보기가 무려 20%를 넘게 선택을 받았고요. 이미 동네에서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텃세를 부릴까봐 무섭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을 하러 가보면은 이 커뮤니티 간의 경쟁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의 물건을 두고 여러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보여주고 어디랑 계약을 할지 이걸로 막 서로 엄청 경쟁을 하시고 고객 한 명을 두고 이렇게 막 눈빛이 치치치치치 이 무슨 마치 CG처럼 고객 입장에서 다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토대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이에 껴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무서운 마음 저는 공감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잇는 이야기들로는 중개 서비스를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돈값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개사는 돈을 미리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이 제대로 성사가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거는 결국 또 수입이 없다. 돈을 벌지 못한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또 돈이랑 연결이 되는 문제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공감되게 희애님 이게 결국은 다 1번 보기에 포함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는 게 목표라서 자격증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웃을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마냥 씁쓸하고 정말 막막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고구마 같은 가슴을 뻥 하고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 중개 사관학교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받으면서 가끔 상상을 해봤죠. 혹시 내가 이 공인중개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해보면 고민거리들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또 직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식구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직방은 아시죠? 바로 그 직방에서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중개법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년 중개 사관학교인데요.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 전문가가 될 때까지 지원금도 받으면서 전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공인중개사로서 돈을 제대로 못 벌까봐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중개사관학교에서는 2개월 동안 기본 트레이닝을 받을 때에는 교육 장려금으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는 의미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본인 성과에 따른 성과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2개월 동안 실전 커리어 과정을 밟을 때에는 월 최대 2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랑 사업소득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업이 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실무 업무 감각까지 같이 익혀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중개사관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받고 또 실전 업무의 감각까지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구마 답답이처럼 막막했던 게 해소가 되는 거죠. 덕분에 창업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바로 아파트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초보 공인 중개사들도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최신 디지털 중개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총 14개월의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파트너 중개사로서 1년을 연장해서 활동을 지속하거나 제휴 중개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월 20일 고객 응대가 가능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질문들도 꽤 있었습니다. 시애님 1차 합격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1차냐 2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구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거. 1년, 2년씩 공부하셨는데 정작 시험이 다가온 9월, 10월쯤에는 힘이 풀려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막판에 힘을 들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8, 9, 10 요 석 달에 정말 가장 막판 스퍼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론보다는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용 말고 실전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정부 부처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도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카드 뉴스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 특히 무료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전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애님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실 계획 진짜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가요? 봐요.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열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홍보할 테니까 저한테 많이 와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업에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에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청년중개사관학교에 관련된 정보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확인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